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경제 뉴스와 이슈 편에서는 미국 CPI가 코스피에 미치는 경로는 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미국 CPI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여요.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움직이고 또 나스닥에 따라서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예. 그런 영향 관계를 한번 뉴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환율 관련된 뉴스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환율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징주로 눈에 띈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SK 하이닉스한테 HBM에서 밀리면서 또 구글과 뭐 10년 미룰 관계도 끝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악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7월 그렇죠. 7월 달에 발표될 텐데 2분기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요한 걸로는 한미 반도체가 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업체 선정 뭐 이런 뉴스가 띄었어요. 이 한미 반도체 주식 조금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뉴스는 매도 사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뉴스인데 사실 수출도 잘 되고 그리고 한국 경기도 좋답니다. 경기도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내수 경기도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데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금투세도 지금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중에 이제 메인 뉴스는 거의 금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안 올린다, 뭐 말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 움직이는데 뭐 춤을 출 필요는 없는 겁니다. 춤을 출 필요는 없고 그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직 뭐 CPI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많은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이렇게 다 신경 쓰면 맨날 오르락 내리락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 많은 미국 CPI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그렇죠. 2020년에 바닥 찍고 20년경에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종료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렸잖아요. 5.5%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잡힌 거예요. 잡힌 건데 보면 알지만 과거에는 3%가 최고치예요. 근데 지금은 3%가 지금 최고치가 아니고 최저치잖아요. 잡긴 잡았는데 아직 덜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CPI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CPI 신경 쓸 게 아니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이분들이 움직이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CPI가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 이분들이 지금 3%가 충분하다 그럼 기준금리 내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CPI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실제로 뭐 이렇게 연준 총재들의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뭐 전에 한번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플랫한 구간이 나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충분히 내려가면 이게 내려갑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저절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물가는 잡혀요. 잡히는데 잡히면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플랫한 구간을 지나면 물가는 잡히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내려간다. 무슨 문제냐? 그렇죠. 결국은 나스닥이 폭락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때도 닷컴 버블, 미금융위기, 팬데믹.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5.5%. 근데 아직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안 내려갑니다. 예, 안 내려가요. 그래서 한번 나스닥이랑 한번 그렇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맞춰봤어요. 맞춰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렇죠. 나스닥이 엄청 폭등한 다음에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미국은 이게 결국 CPI랑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부의 효과에 의해서 사람들 소비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서 버티고 있다가 그러면 소비자 그렇죠. CPI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수가 잘 안 올라요.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물가는 결국 금리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이 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사실 거의 무한 반복인데 또 그리고 나스닥이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서 버티고 있으면 어느 정도 뭐 또 거기에 상관없이 나스닥 오를 수 있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결국 폭락을 하게 되면 또 또 금리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또 요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이게 결국 떨어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러려면 빌미가 필요하죠. 결국은 나스닥은 폭락한다. 근데 나스닥을 폭락을 하는데 왜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그거는 나스닥이랑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주황색이 코스피인데 뭐 기울기는 틀려요. 나스닥이 훨씬 잘 올라요. 그렇지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바닥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황색은 코스피네. 나스닥 떨어질 때 코스피 떨어지고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나스닥을 좌우지우지하고 또 나스닥은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니까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과 기준금리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타임스팬을 늘려봤어요. 이거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기준금리 파란색이죠. 기준금리와 나스닥 움직임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나스닥이 그렇죠. 끊임없이 올라와서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물가도 따라 오른 거예요. 물가도 오르니까 결국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건 물가가 올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이제 시간을 줍니다. 이때는 6% 이상 올렸어요. 6.5% 정도 되나요? 6.5% 유지합니다. 유지했더니 어떻게 됐냐? 이게 나스닥이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한 다음에 이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유지하는 동안 나스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따라 내려옵니다. 반등하니까 금리가 또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이 패턴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먼저 추락하고 금리가 따라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준금리 가지고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를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인데,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는 나스닥도 올라갔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또 미국 연준에서 얄짤 없습니다. 금리 이건 5.5인가요? 5.25까지 올렸어요. 올린 다음에 플랫하게 유지했습니다. 유지를 하니까 얘가 나스닥이 많이 안 올라서 그런지 떨어졌다가 뭘 신용을 해요. 떨어졌다가 재차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조금 금리를 낮춰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도 위험하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니까 올라갔어요. 금리를 낮춰주니까 야호 하고 나스닥이 올라갔지만
올라갔지만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랫한 기간에 힘을 다 뺀 거예요. 힘을 다 빼서 마지막에 속임수 반등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또 금리가 내려오죠. 금리가 내려오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금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살아나지 못하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오죠. 제로금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튼 뭔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금리를 아무리 빨리 내려줘도 결국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금리가 먼저 하락하니까 나스닥이 하락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08년도 얘기고 그러면 닷컴 버블처럼 갈 거냐 아니면 2008년도처럼 금리가 먼저 갈 거냐 나스닥이 먼저 추락할 거냐. 근데 팬데믹 때도 보면 금리가 먼저 하락했어요. 팬데믹 전에 얘기인데 전에도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니까 물가도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이때는 체력이 약해서 2.2에서 멈췄습니다. 멈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조정하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는데 조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물가도 많이 잡히고 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2008년도 교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줬어요.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팬데믹 때문이라 이게 사실 선후 관계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떨어질 놈은 떨어진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떨어질 놈은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를 그냥 제로 금리로 만들어서야 반등을 한 거예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금리를 올렸어요. 올리니까 올린 와중에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고공권에 유지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번에도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닷컴 버블 때는 좀 따라간 것 같고 그 뒤로는 연준이 먼저 선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힘이 다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먼저 내려주면 나스닥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폭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느냐 그때를 항상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